믿을 수 없도다. 아름다운 꽃이 이토록 빨리 시들리라고는. 펠리니의 오페라 몽유병의 여인 중에서. 때로 끝은 불현듯 찾아옵니다. 고향 원더스의 끝도 그러했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다가오는 시즌을 맞이하겠다는 감독과 코칭 스태프, 누구보다 절실했을 선수들의 의지도 팀의 해단이라는 파국적 결말 앞에서는 그저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외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단장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고 감독과 선수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2014년 가을, 고향 원더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고향 원더스는 2011년 창단한 한국의 첫 번째 독립구단이었습니다. 기업인 허민이 사재를 털어 설립했고 세 차례 한국 시리즈 우승을 맛본 김성근 감독을 영입하며 화제를 부렸습니다. 원더스에 입단한 이들은 거쳐온 삶의 어느 구간에서도 주목받은 적 없고 주목받았다 해도 지금은 잊힌 선수들이었습니다. 선수 각자가 걸어온 길과 처해 있는 상황은 달랐지만 원더스를 통해 재기를 꿈꾼다는 점만큼은 모두가 같았습니다. 화려한 프로 경력을 가진 최양남과 김수경부터 단 한 차례도 프로 무대에 서지 못한 이름 모를 선수들까지 또 한 번의 기회를 노리는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 파울볼은 고향 원더스의 지난 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선수의 미래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소속 선수를 프로구단에 내주면서도 끝끝내 정식 리그에 합류하지 못한, 그래서 제한된 수의 교류 경기만 치르는 불평등을 감내해야 했던, 그리고 마침내는 해단을 선택하고만 고향 원더스의 지난 시간이 담긴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영화의 제목인 파울볼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정해진 선 안에 들지 못한 파울볼은 결코 안타일 수 없는 타격임에도 타자에게는 계속해서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영화는 그 제목을 통해 고향 원더스를 파울볼에 빗댑니다. 그럼에 이 영화는 단순한 스포츠 영화일 수 없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낙오되고 소외되는 이들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이며 우리 사회에 더 많은 파울볼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웅변입니다. 거듭 파울을 내도 버틸 때까지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안타를 칠 수 있어야 한다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어느덧 4월이 지났습니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낸다는 바로 그 잔인한 4월이 지났습니다. 찬란한 3년을 꽃피운 고향 원더스는 이제 시들어 떨어졌지만 파울볼을 아웃이 아닌 파울볼이게끔 하는 제2, 제3의 원더스가 태어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척박한 겨울을 지나 다시 고개를 쳐드는 한 송이 라일락처럼 그렇게. 그럼 무비씬의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씬의 영화방 제83방입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조정래 김보경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죠. 파울볼입니다. 오늘 방송은 저 김기사와 함께 처음 오는 게스트, 우리 방송이 처음 오는 게스트가 좀 자주 있어요. 처음 오는 게스트 수기사와 함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기사. 네, 안녕하세요, 김기사님. 네. 수기사와 함께 오늘 방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수기사는 개인적으로 저와 군대 선후임사입니다. 그렇죠. 네, 선임, 나이 많은 후배죠. 나이 많은 후배입니까, 제가? 네. 네, 나이 어린 선임, 네. 수기사와 함께 오늘 방송을 진행하게 됐네요. 수기사 자기소개 먼저 네.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무비씬의 영화방 처음 게스트로 오게 됐는데, 김기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는 영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직견이 없는 일반인이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네, 이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오늘 방송만큼은 야심차게 네. 한번 도전을 하시겠다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파울볼이라는 영화가 야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수기사는 야구보다는 좀 축구 쪽에 친숙하지 않나요? 그럼요. 제 전문 분야죠, 축구는. 축구 합법 토토를 정해진 금액만큼만 즐기시는 네.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스포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었어요. 네, 야구만이 아니라 네. 축구, 이렇게 폭넓은 축구 이외에도 스포츠를 다 좋아하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스포츠를 다룬 영화 어떤 시각으로 볼지 좀 궁금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수기사와 오늘 방송 좀 알차고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수기사 이 영화 어디서 봤어요? 이 영화 용산 롯데시네마에서 봤습니다. 용산 롯데시네마? 네. 네. 거기서 몇 명 정도 같이 봤나요? 극장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네. 한 20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20명도 안 됐다? 네. 네. 근데 분위기는 어땠어요? 분위기는 그냥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 나가면서 괜찮다. 뭐 이런 평이 그냥 주변에서 뒤에서 들리는 네.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영화 신촌 메가박스에서 봤는데 이게 좀 아침 시간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한 개봉하고 4일차 이 정도에 봤는데 조조밖에 없어서요. 네. 그래서 조조를 봤는데 앞에 이제 남자애 2명 그리고 저까지 3명이서 봤습니다. 관에서. 그래서 확실히 대중적인 영화는 좀 아니구나. 광고도 좀 덜 됐고 네. 또 극영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은 좀 일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막상 영화를 보고 나니까 충분히 호소력이 있는 좀 매력이 있는 부분들이 많은 영화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예고편 먼저 듣고 와서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라는 데는 하나도 없었고 더 이상 야구할 데가 없는 건가 이러고 이제 거의 이제 나도 야구 포기해야겠다 싶었는데 프로팀에서 2번 방출된 선수, 또 전직 대리운전기사 등 사연 많은 선수들이 새 출발에 나섰는데요. 김성근 감독이 이끄는 국내 최초 독립야구단 고양 원더스가 공식 창단했습니다. 아이들 볼 때 너무나 부족함을 느꼈고 만막했다는 표현이 제일 맞는 거 아닌가 싶어. 다리가 늦어. 차만 다음에 다리가 늦어 임마. 지금 막말로 여기서 뭐 헬스 트레이너에 있던 놈이 오질 않나, 대리운전에 있던 놈들이 오지 않나, 전전긍긍하다가 픽업이 안 됐다. 그럼 더 이상 양호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너들 스스로는 현황특 때 썼어요. 뒤에가 없어요. 나한테는 뒤에가 없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나를 안 되게 하는 신이 있다 그러면 끝까지 가보자. 감독님한테 그걸 배우고 어떻게 내가 버티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할게. 이 영화 파울볼은 감동적인 영화가 아닙니다. 야구로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가감없이 표현한 영화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감동인 영화입니다. 열정에게 기회를, 고양 원더스의 슬로건입니다. 야구로서는 성공하지 못한 인생들, 하지만 야구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고양 원더스.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구단, 그들만의 특별한 이야기, 오늘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해봅시다. 네. 참 노트에다가 정리를 잘해왔네요. 이 파울볼. 네. 파울볼은 감동적인 영화만이 아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감동적인 영화다. 네. 네, 이 영화, 이런 말이 딱 파울볼이라는 영화를 설명을 잘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 영화의 줄거리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 영화가 아무래도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정형화된 줄거리라고 할 게 없습니다. 고양 원더스라는 한 팀이 있었죠. 2011년에 창단을 했고요. 그래서 2014년 가을에 해단을 한 팀입니다. 주연인 김성근 감독이 이제
SK 와이번스에서 작별을 하고 네. 그러고 있다가 최초에 독립구단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이제 초대 감독으로 이제 초청이 되죠. 네. 그렇게 부임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고양 원더스라는 팀을 맡게 되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사실 극영화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다큐멘터리 영화다 보니까 이게 조작할 수는 없는 장르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담아내는 장르다 보니까 이 영화가 과연 재미가 있을까 했는데 사실 고양 원더스의 이야기 자체가 되게 드라마틱해요. 그렇죠. 영화에서 보여지는 역경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재미있는 영화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고양 원더스 딱 3년만 있다가 결국은 해단이 되죠. 그 3년 동안 처음에는 이 팀 가지고 도대체 경기가 될까? 이랬던 팀이 결국은 퓨처스 리그에서는 상위권의 성적을 계속 올리고 나중에는 최고의 성적을 올리기도 하고 네. 또 수많은 선수들 30명이 넘는 선수들을 프로에 입단시키지도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적료 한 푼 받지 않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적료 한 푼 받지 않고 아낌없이 내줍니다. 사회 기여죠. 네. 말 그대로 사회 기여 그리고 선수들에게 재기의 장을 마련해주는 그런 목적으로서 팀을 운영한 거고요. 참 멋진 구단이지 않았나. 그 구단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네. 수기사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은 그 꼬마 아이가, 네. 꼬마 팬이죠? 꼬마 팬이 펑펑 우는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선수 이름 하나하나 그 멀리 관중석에서 또 이렇게 선수들을 알아볼 만큼 정말 선수들을 좋아하고 원더스를 좋아했던 꼬마 팬이었는데 그런 선수들을 이제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꼬마가 감정이 좀 북받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펑펑 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 모습이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사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그 꼬마 팬이 눈물을 펑펑 흘리죠. 아버지의 무릎에 딱 얼굴을 묻고 펑펑 우는데 그 장면 앞에서 어느 누가 이 영화를 아무렇지 않게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이었어요. 저도 그 장면에서 정말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자로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스포츠인으로서. 그 표정 뭡니까? 제 기분 나쁘게. 네. 아무튼 저는 펑펑 울었어요. 너 남자가 우는 거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펑펑 울었는데 사실 이 소년이 한 영화 초중반쯤에 등장을 하죠. 근데 네. 기억하세요? 이제 이 고양 원더스 경기를 하는데 팬들이 많은 팀이 아니에요. 그렇죠.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대중매체에 소개도 되지 않으니까. 하지만 찾아오는 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꼬마 팬이 고양 원더스 유니폼을 입고 아버지랑 함께 찾아오는데 선수들 이름을 정말 하나하나 다 압니다. 네. 그리고 저기 좌익수는 누구고 우익수는 누구고 이렇게 매주 홈 경기는 다 찾았던 친구예요. 그랬던 친구가 나중에 3년 후에 고양 원더스가 드디어 문을 닫고 해단을 결정하고 네. 그리고도 나와 있는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해단을 통보받은 상황에서. 그래서 끝까지 훈련한 선수들이 있었죠. 네, 그런 상황을 이 소년은 다 아니까 네. 정말 목 놓아서 주저앉아서 막 웁니다. 그 장면에서 정말 찡한 느낌을 받게 되죠. 뭔가 비극적이고 네. 그런 모습들을 받게 됩니다. 사실 저도 그 장면이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하이라이트지 않았나 싶어요. 네. 원더스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매번 홈경기를 찾았던 소년 팬이 오열하던 그 순간 이 소년이 사실은 나이도 어리고 네. 이런 이별, 슬픔, 좌절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만한 나이가 아닌데도 아마 처음 겪었겠죠, 이런 슬픔을. 그렇죠. 3년이면 네. 그 꼬마 나이가 한 10살에서 15살 사이인 것 같은데 거의 네. 한 인생의 3분의 1, 4분의 1을 고양 원더스와 함께 겪었죠. 네. 그 상실감이 정말 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이 소년의 울음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소년의 상실감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시간에 경기장을 뛰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연습을 하고 있는 선수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그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운동장을 달리던. 그러니까 영화의 전반부부터 보여지는 게 이 고양 원더스라는 팀이 되게 특이한 팀이잖아요. 네. 어느 프로 구단에도 지명받지 못하고 갈 곳이 없는 선수들이 마지막으로 택한 팀. 이 팀에서 잘 해야지만 프로 구단에 지명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약간 외인 구단 같은 느낌이었죠. 네. 그런 팀이었는데 해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팀이. 네. 왜냐면 KBO나 이런 쪽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더 이상 너희는 정규 리그로 전환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하니까 구단주가 구단을 해산했고 그 통보를 받은 선수들은 내 야구 인생이 끝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아마 마지막 희망이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에 나와서 네. 뛰던
그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소년이 울고, 이 장면은 정말 이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도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또 이 인상적인 부분을 좀 찾아보자면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극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영화들 있잖아요. 극영화인 스포츠 영화들. 그런 영화들이 대체로 약간 뭐랄까요? 우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고난이 보여지고, 그리고 극복을 하고 승리하는 이런 파노라마를 그리잖아요. 네. 근데 이 다큐멘터리임에도 이 영화가 그런 곡선이 다 있어요. 처음에 안 될 것 같다가, 그러니까 이런 형편없는 선수들로 어떻게 될까 하다가 나중에 감독이 막 조련하고 그 과정을 이겨내면서 견디고 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그래서 결국은 프로팀의 2군 팀과 붙어도 꿀리지 않는 그런 모습까지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가 갑자기 해단이 딱 닥쳐오죠. 좀 급작스러운 면이 좀 있었죠. 네. 어땠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고 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거는 그렇게 느꼈고요. 네. 정말 과장 없이. 네. 그냥 선수들의 좀 원더스가 왜 해체했는지보다는 해체를 맞이한 선수, 감독의 모습에 그럼 좀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좀 더 현실적인 영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렇죠. 영화의 전반부에 부족한 점 투성이인 오합지졸 선수들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줬죠. 네. 근데 그 선수들이 김성근 감독과 코치들의 그런 헌신적인 지도 아래서 능력 있는 선수로 거듭나서 그 중에 한 명 한 명이 이제 프로구단에 지명받기도 하는 모습들, 그리고 지명받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지명받지 못한 선수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제대로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패배를 거듭하던 약팀에서 퓨처스리그 최고의 강팀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또 보여지고, 그리고 급작스럽게 닥쳐온 그런 팀의 해체 소식에 고뇌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현실적으로 담겼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이 극영화와 비교를 해도 조금은 뭐랄까요, 좀 감동적인 부분에서 좀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할 만큼 때로는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이나 그 장면들이 극적이고 감동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또 비극적이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수기사는 이 영화에서 말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또 있다면 어떤 장면들이 있었을까요? 저 김성근 감독의 좀 책임감 같은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아마 영화 중반쯤에 나오는데 10손가락 깨물어서 뭐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다 보내주고 싶은 심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끝까지 이제 다른 구단에 전화해서 회체가 된 이후에도 전화를 해서 좀 받아달라, 우리 선수들을. 그렇게 좀 호소를 하는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영화를 보다 보면 이게 단순히 그냥 감독이 아니라 스승이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사람 한 명 한 명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감독은 감독, 단장은 단장, 선수는 선수, 보여지는 많은 이들이 각자의 상황이 있는데 그들의 사정과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갈등들을 영화가 잘 보여줘요. 김성근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프로 가고 싶다. 계속 프로 가고 싶다. 왜냐면 정말 승부사니까. 실력 있는 감독이기도 하고. 그렇죠. 원하면 갈 수 있었잖아요. 바로. 가장 핫한 감독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잡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하죠. 그 자기 감독실에 놓여져 있는 방망이랑 공, 거기에 적힌 선수들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막 이런 스승의 날에 선물했다는 그게 나를 잡는다라고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후에 보여지는 그런 청탁 전화라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이 스승이구나, 그냥 감독이 아니라 이건 스승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죠. 중간 설재민 선수라거나 그런 선수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설재훈 선수 아닌가요? 설재훈 선수인가요? 네네. 네, 설재훈 선수. 사실 영화가 끝날 때까지는 지명받은지 몰랐는데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지명을 받았다고. SK 와이번스의 그 유망주 육성 프로그램으로 입단을 했다는 식으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참 이런 선수들 하나하나의 사정들,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 잘 보여지고 그들이 겪고 있는 갈등들,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난 영화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네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든 생각이, 이게 저는 야구 영화, 야구 다큐멘터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보다 보니까 이건 야구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그냥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파울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치면은 그 선 안에 안 들어오면은 파울이에요. 그럼 스트라이크가 올라가죠. 그리고 스트라이크가 3개면 원래 삼진 아웃이 돼야 되는데 파울볼을 치는 한 끝까지 계속 기회가 주어집니다. 내가 파울볼을 치면 그건 실패한 타격임에도 불구하고 다음번 기회 또 한 번 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거죠. 이 파울볼이라는 게 영화의 제목인 게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영화 속에 그려지는 그 젊은 청춘들이 결국은 프로에 지명받지 못했잖아요. 그럼 그건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선수들한테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니네가 노력을 해서 이겨낸다면 또 안타를 칠 수 있게끔 홈런을 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는 팀이 고양 원더스였던 거죠. 근데 과연 고양 원더스가 결국은 없어졌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사실은 고양 원더스와 같은 그러니까 파울볼을 파울볼이게끔 하는 파울볼이 아웃이 아니게끔 하는 그런 안전망들이 좀 더 많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영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수기사는 어땠어요? 저 파울이라는 거 자체가 네. 2번까지는 스트라이크지만은 그 이후에는 거의 무한이잖아요. 네. 아마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파울볼이란 자체가. 하지만 그 동시에 무한한 기회가 있다는 거를 또 말을 하고 싶은 그런 되게 의미가 많은 제목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영화가 사회성이 상당히 강한 영화라고 느꼈어요. 전반부에는 이게 전혀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못하다가 파울볼에 대한 의미 그런 것들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는 KBO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이 팀이 가장 잘 될 때 가장 이 영화가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해단 통보를 받거든요. 단장이 나와서 그러죠. 더 이상 팀을 꾸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추석 연휴가 선수들한테 주어진 이후에 선수들이 복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라고 마음을 추스르면서 다 마음을 잡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통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관객들도 같이 통보를 받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도 이렇게 해산 당할 줄 몰랐는데 갑자기 해산. 이게 뭐지? 이 선수들 어떡하지? 우리가 봐온 이 선수들 1시간 넘게 봐온 이 선수들 어떡하지? 설재훈 선수. 네, 설재훈 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아직 프로 못 갔는데. 그런데 팀은 해단됐고 어린 소년팬은 울고 선수들의 앞길은 그려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선수들끼리 나누는 대화들 중에 의미심장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팀이 왜 해산된 거야?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KBO에서 우리를 안 받아줘서 구단주가 화가 나서 없앤 건가? 왜 막 없어진 거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데 그 부분과 함께 이제 기자 박동희 기자랑 그다음 양준혁 선수 이런 선수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왜 고양 원더스가 해체가 됐는지를 그러니까 기존의 8개 구단 이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구단들이 이런 신규 구단의 진입을 반기지 않고 뭐 그런 부분 또 제도적인 문제 KBO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암시되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 사회의 사회 안전망을 파괴하고 있는 게 누군가 그리고 왜 이런 고양 원더스 같은 되게 공익적인 팀이잖아요. 이렇게 멋진 팀이 왜 이렇게 기회를 얻지 못했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됐었습니다. 수기사는 이 영화에서 또 말해보고 싶었던 것들이나 좀 의미심장하다고 느꼈던 부분들 아니면 아쉬웠던 부분들 이런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좀 아쉬웠다기보다 좋았던 부분은 제가 야구를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공감할 수 있었어요. 공감을 이끌어내는 영화였다? 네네. 그 야구에 대한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것도 있는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가감 없이 영화를 표현해냈다는 것 자체에 저는 뭐 이렇게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좋았다? 네. 네. 수기사는 이거보다 안 울었어요? 울 뻔했어요. 울 뻔했어요? 네. 근데 울진 않았어요. 냉혹한 사람 진짜. 무정한 사람인가요? 네. 저는 진짜 펑펑 울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년팬이 울 때 해단을 갑자기 당하고 저도 충격을 엄청 받았거든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진짜 해단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모두 이 구단이 해단됐다는 건 알지만 그 타이밍은 좀 충격적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아마 시즌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이제 새로 훈련을 하려고 휴가를 한 2달 정도? 뭐 이렇게 여름 휴가를 받고 새로 이제 가을에 이제 모여서 훈련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아마 발표가 났을 거예요. 아마 그때 정말 기억에 남는데 그 선수들이 통보를 받는 과정에서 네. 한 명 한 명 다 표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 표정들을 정말 리얼하게 정말 담아냈더라고요. 그 꿈들, 이 선수들이 다 꿨던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꿈들이 하나하나 선하게 지나가면서 네. 이들이 통보를 받고 이제 건물 밖으로 나와서 각자 막 혼자서 얘기도 안 해요. 이제 너무 답답하고 하니까. 그렇죠. 자기 앞길이 무거우니까. 어떤 선수 하나가 주저앉아가지고 막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죠. 그러면서 내가 불펜 포수였다고. LG 트윈스였나? 불펜 포수였는데 네. 진짜 고양 원더스 들어오고 싶어서 네. 여기를 왔다고. 근데 내가 오자마자 지금 해단 통보를 받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내가 뛰어보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쉽고 유니폼을 꼭 입어보고 싶었는데 하면서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웁니다. 이 선수도 그렇고 막 선수들 하나하나 그 말 못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네. 그 선수도 그렇고 그리고 이 영화의 사실상의 주인공처럼 보여지는 그 설재훈 선수와 그 단짝 친구 있어요. 안영권 선수죠? 안영권 선수. 네. 네. 이 두 선수가 룸메면서 되게 영화의 주역처럼 이끌고 네. 가는데 이야기를 네. 이 두 선수의 중에서도 안영권 선수는 지명을 받죠, 마지막 시즌에. 그렇죠. 근데 설재훈 선수는 지명을 못 받은 채로 네. 해당 통보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도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도 설재훈 선수는 끝까지 남아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때 장면에 설재훈 선수가 했던 말이 예전에 나였으면 그냥 나갔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네. 뭐 이런 대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 말이 정말 설재훈 선수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설재훈 선수 처음 등장할 때 기억나세요? 그 에피소드 나올 때? 김성근 감독한테 무릎 꿇었다고 했잖아요. 구단으로 틱톡 갔다가. 맞아요. 그랬다가 아버지가 너 이 자식 왜 돌아왔냐. 내가 가서 무릎이라도 꿇을 테니까 돌아가자 하니까 설재훈 선수가 많이 뉘우치고 처음에 야구가 너무 힘들고 재능도 없어 보이고 김성근 감독이 칭찬을 안 해줬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안 해줄 스타일이고. 약간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이제 네. 좀 칭찬을 아끼는? 조지는 스타일이죠. 네. 그리고 속 깊지만 조지는 스타일. 그래서 설재훈 선수가 나왔었는데 다시 반성하고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있었다 그러죠. 다시 받아달라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안에 도끼라는 게 생긴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 선수가 그러잖아요. 진짜 버틸 때까지 버티다 보면 뭐라도 생긴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인내를 말하고 있죠, 거기서. 저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설재훈 선수는 이제 버틸 때까지 버티겠다라고 마음을 잡고 버티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버틸 곳이 없다는 게 팀이 해단을 당하면서 그게 진짜 안쓰러웠는데 결국은 잘 됐죠. 이 선수는 결국은 잘 됐지만 그렇죠. 네. 아직도 이제는 시작이지만 프로팀에서 시작이지만 여러모로 좀 마음 찡한 선수들의 드라마, 감독의 드라마, 수많은 사람들의 드라마가 이 한 편 속에 담겨 있고 무엇보다 이 영화가 다큐멘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잘 찍었어요, 가까이서. 그러니까 그 해단당하는 그런 충격적인 순간 같은 것들을 옆에서 잘 찍고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인 부분이었죠. 그 설재훈 선수가 SK로 지명이 됐다고 했을 때 저도 네. 기쁘더라고요. 네. 그 엔딩 크레딧 마지막까지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나중에 기사로 봤어요. 기사를 봤어요? 어젠가 그제 잘했다고 기사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사실 저는 이걸 엔딩 크레딧을 봤는데 네. 요즘 극장 가보시면은 이제 극장 아르바이트 분들이 영화가 끝나고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문을 열어요. 불 켜고. 그렇죠. 불을 안 켜더라도 문은 열고 네. 이제 약간 압박 아닌 압박을 주시거든요. 왜냐면 그분들도 이제 청소를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엔딩 크레딧 마지막에 오히려 영화의 극적 반전이라고 할 만한 자막이 숨어있고 하니까 끝까지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가 우리나라 현실에서 쉽지가 않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죠. 저는 끝까지 봤습니다. 저는 엔딩 크레딧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엔딩 크레딧 뒤에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뒤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그냥 영화가 끝났으니까 일어나서 갔는데 볼 걸 그랬네요. 네, 이 영화를 보실 분들은 앞으로 보실 분들은 정말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막 한 줄이 영화의 극적 반전이기도 하니까. 네. 아무튼 이 영화는 많은 점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상 그리고 젊은이들의 그런 처한 현실,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던 점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세상만 한탄하기에는 우리가 부족한 것들도 많아요. 영화 속에서 김성근 감독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애들 많이 부족하다. 보면 한숨만 나온다. 네. 옛날 선수들은 달랐다. 막 놓친 애들이 하는 말이다. 꼰대 말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영화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내가 가만히 보고 있자면 네. 사실 이렇지 않나?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세상이 조금 일자리도 부족하고 뭐 여러모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끝까지 안 하는 부분도 많지 않나. 요즘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 아 정말 나도 나 스스로가 이렇게 끝까지 가지 않았구나 이렇게 반성하게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전 설재훈 선수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을 보셨죠? 포기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아 안 되는구나 나 재능이 없구나. 네. 근데 아니잖아요. 재능이 있잖아요. 실력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되잖아. 끝까지 하니까. 그럼 되죠. 그 김성근 감독이 그렇게 칭찬을 안 하다가 한마디 칭찬하는 거에 이제 막 감동 먹고. 그 칭찬이 뭐였죠? 그러니까 너는 발도 빠르고 네. 타격도 하니까 네. 잘 될 거라고. 그 칭찬이 되게 별거 아닌 칭찬이잖아요. 그죠. 발도 빠르고 수비도 잘하고 타격도 잘한다. 그냥.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 네. 훨씬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런 게 사실 있긴 있죠. 너 네. 평소에 칭찬 안 하고 갈구기만 그렇죠. 하던 애가 칭찬 한 번 하면 눈물 펑펑 터지고. 평소에 잘 안 해주다가 한 번 잘해주면 되게 잘해준 것처럼 느껴지고. 그죠. 참 김성근 감독을 이 영화를 보니까 제가 원래 팬이긴 한데 더더욱 진짜 매력을 느끼게 되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었어요. 요즘에는 그 빈볼 사건 때문에 이제 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김성근 감독님이 약간 경기를 전쟁처럼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정말 작은 부분까지 다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쪼잔하다, 재미없다, 치사하다, 치졸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시는데 네. 저는 오히려 승부사로서 그 나이까지 이렇게 하나의 분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고 동시에 남자 대 남자로서 그리고 스승 대 제자로서 이렇게 멋진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간이다. 그런 것이 정말 좋은 인간이다라는 것들이 느껴져서 네. 참 좋았어요. 처음에 그 장면 기억나세요? 그 SK에서 나오고 나서 네. 일본에 선술집을 가잖아요. 네, 거기 가는데 일본인이랑 이제 제일교포시다 보니까 일본어로 대화를 하는데 네. 그 친구가 물어보잖아요. 뭐 하시는 분이냐고. 했더니 야구 감독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무슨 감독이냐고 하니까 SK 아냐고. 네. 프로야구 감독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당황하잖아요. 네. 진짜 프로야구냐고. 그 SK 와이번스 그 왼손 투수 있는 데 아니냐고. 네. 슬라이더인가 커브인가 좋은. 네.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이 걔가 김광현이야. 걔가 일본 애들을 꽉 눌렀었지. 아 근데 이 장면이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전 시대의 어떤 명장이 모든 해서. 거를 은퇴를 했고 모든 거를 좀 안 좋게 잃었는데 네. 그 상황에서 회한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느낌. 그 느낌이 극영화가 아닌데도 정말 잘 살더라고요. 분위기가. 이게 죽이는 다큐멘터리구나. 실제를 찍었는데 어떻게 더 영화같이 찍었을까. 그 장면 좋지 않았어요? 네, 정말 좋았어요. 그거. 그 일본인이 약간 못 믿겠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정말이냐, 뭐 고교 감독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했는데 그냥 뭐 프로 감독이었다.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그게 뭐 이렇게 나 이렇게 딱 허세 부리지 않고. 그 장면이 되게 멋있는 게 둘이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장면도 아니었고 네. 멀리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혼자서 이쪽에서 김성근 밥을 감독은 먹고 있었나요? 밥이나 술을 먹고 있었을 네. 거고 가게 주인은 그냥 가게 주인 자리에서 멀뚱히 네. 있다가 그냥 뭐 하시는 분이냐 던졌는데 네. 야구 감독이다. 무슨 감독이냐? 프로 감독이다. 진짜냐? 진짜냐? 계속 물어보니까 SK 와이번스라고 한국의 프로 감독이다. 그랬더니 와 그러면서 이야기가 진행되죠. 아 근데 그 장면이 너무나 그 장면적으로 너무나 매력적이라서 맞아요. 기억이 남습니다. 네. 또 아마 막 혼자 있었을 거예요. 그 김성근 감독이 그 술집에. 네. 아마 많은 인원이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장면이 안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쓸쓸한 느낌. 아마도 네. 이게 영화를 찍고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이랑 네. 술집 주인이랑 김성근 감독 이렇게 셋이 있었던 거죠. 그 공간에. 참 이런 장면들이 담긴 영화라는 게 진짜 실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멋진 장면들을 잡았구나. 진짜 빛나는 장면들을 영화가 캐치해냈구나. 네. 이 다큐멘터리가 이런 장면들을 캐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큐멘터리가 훌륭하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아마 저가 조금 이제 인상 깊었던 아까 설재훈 선수 계속 말하셨는데 네. 저는 나이 좀 있으신 최양남 선수 최양남 선수 게 아마
최양남 선수가 한국, 미국, 일본을 다 거쳤을 거예요. 네, 그랬죠. 나이도 지금 한참 드셨고. 그런데 이제 늦었지만 이제 또 열심히 꿈을 찾아서 하는 모습이 또 그것도 배울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 도전 정신? 네. 네. 그런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사실 최양남 선수, 김수경 선수가 좀 인상 깊게 나오죠. 네. 처음에 그 지옥의 계단이라고 그러나? 일본에서 훈련할 때 말씀하신 거죠? 거기 일본이었어요? 네, 일본이에요. 아, 훈련을 할 때 네. 계단을 선수들이 막 뛰어 올라요. 근데 계단이 너무 딱 봐도 엄청 힘들게 생겼죠. 네, 높아 보이더라고. 네. 막 선수들이 막 퍼져갖고 막 못 가 하는 선수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위에서 코치가 그러죠. 이게 니네랑 SK 선수들이 다른 거라. SK 애들은 네. 숨도 안 쉬고 안 몰아쉬고 올라온다. 네. 한숨에. 자극적인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현실적인 말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코치들을 아마 김성훈 감독이 데려온 것 같아요. SK에서 같이 쭉 일했던 코치들. 아, 근데 그런 말을 딱딱 들으면서 선수들이 자기의 현실을 깨닫고, 실제로 초반기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경기만 하면 적치고 무조건. 말 그대로 그냥 야구를 떠났었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냥 이제 실력 차이는 아무래도 좀 있겠죠. 그 대사로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이제 막 정말 오합지졸이 모였다. 네. 헬스 트레이너 오고 네. 대리운전기사 오고 맞아요. 진짜 아무나 개나 소나 야구 하겠다고 왔다. 얘네를 데리고 야구를 하려니 깝깝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만큼 선수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였어요, 처음엔. 근데 그 팀을 일군 과정.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양남 선수나 김수경 선수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들어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고 체력적으로 좀 젊은 친구들에 비해서 네. 안 되다 보니까 미치겠다고, 죽겠다고, 네. 말 걸지 말라고 막 이러는데, 최양남 선수가 중간에 그 얘기를 하죠. 언제쯤 야구를 포기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언제쯤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때 최양남 선수가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마운드 위에서 다 써버리면. 네. 근데 이 선수가 40이 넘게 마운드에 섰던 선수란 말이에요. 경력이 상당하죠. 오래됐죠. 네. 네. 프로에서도 상당히 오래 뛰었고, 네. 뭐 미국 마이너리그에서도 뛰었었고, 일본에서도 뛰었었고, 이렇게 계속 뛰면서도 아직도 선수 생활을 포기할 수 없어서 최고의 무대에 떴던 선수가 계속 한다는 거죠. 그 도전 정신이랄까, 그런 모습들이 저는 한편으로 좋게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욕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약간 욕심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네. 이 선수는, 최양남 선수는 옛날에 LG에 있을 때, 그다음 기아에 있을 때 제가 좋아했어요. 네. 특히 LG 시절에는 제가 LG 트윈스를 좋아했기 때문에 많이 봤는데, 이 선수가 그 이후에도 한동안 뛰다가 미국, 일본 막 도전을 계속하다가 결국엔 안 돼서 다시 왔죠. 네, 찾는 팀이 이제 없는 상황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다. 과연 이게, 그러면 만약에 기회가 주어져서 던지면 네. 그땐 또 포기할까? 그래서 또 잘 던지면은 좀 하는 거고, 못 던지면은 이제 서서히 커리어가 접혀갈 텐데, 그럼 또 도전하지 않을까?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정말 보면은 꿈이 굉장히 크고 야망이 크죠. 네. 뭐 나의 모든 기술을 다 써야지 그때 포기하겠다. 그거는 정말 모든 기술을 다 쓸 때가 와도 나는 더 노력하면 다른 기술을 쓸 수 있을 거야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양남 선수가 그걸 다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이루기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다 들면서도 이 사람이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네. 사랑하는구나. 네. 그거는 느껴졌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거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하고 코치를 한다거나 하면 충분히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김수경 선수도 그렇고 코치 하다 왔잖아요. 아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구 선수로서 이 힘든 과정을 계속 겪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미련과 집착이라는 게 사실 애정이 없으면 안 나오는 거니까. 저는 다른 부분은 그런 집착과 미련이 프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그런 미련과 집착이 없었으면 이런 인정받는 선수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고. 하긴 그게 선수로서의 그런 도끼랄까? 네. 그런 것들이기도 하죠. 프로 의식이죠. 네. 아무튼 이런 선수들, 제가 든 생각은 딱 그거였습니다. 이런 선수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누구한테 주어져야 하나. 정말 열망으로 가득하고 도끼 있고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이렇게 외치는 선수들인데 네.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아마 이 원더스 구단에 속하지도 못한 그런 기회도 받지 못한 그런 야구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게끔 나중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결국은 고양 원더스가 해체됐고 이런 팀이 이제 없잖아요. 예전처럼 프로 지명을 받지 못하면 외국의 독립야구단이 아닌 이상해야 자기 살 길을 찾을 수 없는, 장사를 하거나 뭐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야구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되면 더 좋겠고 좀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이제 한화 이글스에서 정식 프로 감독이 됐죠, 다시. 네. 그리고 이 고양 원더스를 거쳐서 많은 선수들이 프로 선수가 됐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선수들이 프로 무대를 밟지 못하고 다시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죠.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구단 회장 통보를 받고 한 명 한 명씩 면담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너는 어떡할래? 똑같은 공통 질문이에요. 네. 너는 어떡할래? 뭐 그 선수들 중에 한 명은 이제 다른 길을 알아보겠다. 감독님이 독립구단 얘기하니까 네. 내가 너 전화 넣어서 네. 해주겠다. 어디라도 좀 해주겠다라니까는 저 이제 다른 길을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하던 그 장면에서 되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마 그리고 한 번 더 잡았어요, 김승 감독이. 네. 다시 해보지 않겠느냐, 그 선수에게. 근데 이거 신경 써주시는 건 정말 고맙지만 아무래도 나는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현실적으로 좀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장면에서 좀 짠하더라고요, 많이. 그게 진짜 짠한 게 네. 그 선수가 야구를 그만둘 선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이 통보를 받은 게 이제 시즌을 다시 시작할 때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이 선수들은 다 결정을 하고 오잖아요. 왜냐면 두 번째 시즌이 끝났을 때 다들 그 얘기 하잖아요. 너 내년에 다시 할 거야? 안 할 거야? 네. 근데 이 통보를 받은 건 다시 하겠다는 애들이 모인 거예요. 그렇죠. 정말 힘든 결정을 하고 나서 또 선수들이 떠나고 또 어떤 선수들은 남고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오고 해서 고양 원더스의 또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려고 이제 모였을 때 해상 통보를 받는 거죠. 네. 근데 그 친구는 그 자리에 온 친구였어요. 다시 1년을 해보겠다. 네. 다시 도전하겠다고 했던 선수가 네. 팀의 해산 소식을 듣고 그리고 나서 끝이구나. 선생님이 알아봐줘도 안 하겠다라고 마음을 바꾸게 되는 그런 것들이 참 마음이 아프고 설재훈 같은 선수 같은 난 이제 내 손으로는 절대 포기 못한다. 왜냐면 내가 그때 다시 무릎 꿇었을 때 돌아와서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무릎 꿇었을 때 내가 내 발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결심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이 선수는 다시 해산당하고도 계속 운동을 했잖아요. 그런 선수가 아닌 다음에야 정말 힘들겠구나. 그 훈련을 하면서 혼자 훈련을 하면서 남아서 했던 얘기가 혹시 기억나세요? 나 병신 같다고? 네. 진짜. 근데 그게 갑자기 뜬금없이 욕설이 나와서 좀 놀라긴 했는데 그게 정말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나라도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걸 요만한 희망을 잡으려고 이렇게 좀 힘들게 훈련하는 게 이게 정말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건가? 라는 그 질문을 자기한테 던지는 거죠. 팀은 해산당했고 네. 이제 해산당했는데 운동할 사람은 나와서 운동을 하도록 운동장을 개방해줬고 네. 근데 내가 여기서 운동한다고 해서 이제 경기도 없으니까 네. 프로팀에서 나를 보러 오지도 않고 네. 근데 난 갈 데가 없고 야구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와서 운동을 하는 거죠. 투수가 나와서 계속 공을 던지다가 그 친구 갑자기 그러잖아요. 내가 존나 병신 같다고.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게 마음이 솔직히 생기겠어요. 진짜 그 장면도 참 정말 대사 하나하나가 다 그 리얼이니까 정말 공감이 돼요. 그니까 이게 극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현실이니까 그 사람이 지금 여기서 어딘가 살아가고 있을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였어도 저랬겠다. 내가 만약에 저 상황이라도 저런 말을 했을 거다. 저렇게 행동을 했을 거다라는 게 아마 좀 그것 중간 이후부터는 아예 정말 영화를 빠져서 봤던 것 같아요. 감정이입이 돼서. 전 그 부분에 이미 펑펑 울고 있어서 저는 감정적인 남자라 뜨거웠습니다, 가슴이. 자,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나눠본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장면들, 그리고 이 영화의 의미,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고, 이제 총평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코너로. 수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 간략하게 한번 총평을 해본다면? 다큐멘터리잖아요. 다큐멘터리를 그냥 리얼로 찍어냈다는 것 자체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뭐 제가 본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서는 단연 최고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주제가 어려운 주제도 아니고 무거운 주제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는 되게 무거운 주제죠. 하지만 관객 입장에서 정말 빠져들고 보게 할 만큼 그런 흡입력도 있고, 주제가 공감 가는 것도 있고, 좀 의미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결코 가볍지도 않고 네. 여러 가지고 복합적이죠. 네. 사실 다큐멘터리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지루하다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는 장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양식이라는 것을 이 영화가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극영화와는 대비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무엇보다 사실에 입각해야 한다, 이것이 다큐멘터리의 한계이면서도 가능성이겠죠. 다큐멘터리의 영화의 감독은 극영화 감독하고 다르게 창작자라기보다는 관찰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관찰자죠. 내가 이런 장면을 넣고 싶고 만들고 싶어도 그게 실제로 벌어지지 않으면 넣을 수 없고, 그리고 이런 장면 빼고 싶어도 그게 실제로 빚어지면 뺄 수 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픽션이 없으니까. 네. 실제로 벌어지는 현실 세계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촬영 과정에서 예상했던 결말이 뒤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게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경계도시2 같은 옛날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송도일 교수 이야기를 다룬 그런 다큐멘터리도 의도했던 거와 다른 이야기로 전개가 됐고, 참 이런 것들이 다큐멘터리 영화의 특색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극영화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폭이랄까요? 감독의 그런 운신폭이 좀 좁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적절한 기획 의도, 그리고 접근 방식, 그리고 약간의 운, 이런 것들이 따라준다면 극영화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강렬함이 있는 작품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또 다큐멘터리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가진 힘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다큐멘터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네. 참 이 영화 같은 경우에도 극영화보다 더욱더 영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졌고, 또 현실의 부조리가 가감없이 드러나서 보는 사람을 붕괴하게 만들기도 했고, 또 가장 건조한 관객의 눈시울조차, 이게 수기사 같은 그런 관객의 눈시울조차 뜨겁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내용이 빚어졌던 영화이지 않았나. 그리고 더불어서 영화를 지켜보는 관객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이야기를 가까이서 카메라를 들고 찍었을 그 감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감독 스스로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성장하지 않았을까. 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느끼는 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옆에서 함께하고서는 성장하지 않았을 수가 없겠다. 이 이야기를 함께했다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걸 이 영화를 통해 배웠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먼저 알았다면 우리가 고향 원더스 경기 가지 않았겠습니까? 저라면 갔을 것 같아요. 네,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폼도 사고 막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런 것들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화가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정말 조정래 김보경 감독인가? 김유진 감독인가? 김보경 감독이죠. 김보경 감독이요? 네. 이 감독분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영화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갑시다. 수기사는 이 영화 추천하시겠어요? 네, 추천합니다. 네. 그럼 추천사는 뭔가요? 아무래도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 많고요. 약간 다의적이지만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제 열정에게 기회를 요런 고향 원더스의 슬로건이 있는데, 이 짧은 말이지만 정말 많은 거를 여기 내포하고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열정에게 기회를. 네. 진짜 가슴 뜨겁네. 사실 열정에게는 정말 기회가 주어지는 게 공동체적으로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 이치긴 한데. 네, 우리 사회에서.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네. 요즘 그래서 열정페이가 있는 건가? 기회를. 진짜 개 같은 열정페이들 사라지고 진정한 열정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사회 곳곳 분야에서 열정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고향 원더스는 사라졌네요. 안타까워요. 있었으면 정말 팬이 됐을 것 같아요. 나도. 네. 진짜. 그 꼬마 팬의 미래가 우리이지 않았을까요? 진짜. 알았다면? 기존 구단들이 이 고향 원더스의 진입을 막는 그런 모습들 참 명확하게 적이라고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진짜 나쁜 사람들이 존재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 영화를 누군가에게 추천해야 한다면 누구에게 추천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지금 꿈을 아직 찾지 못하거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 좀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자기에 대한 자문, 스스로에 대한 자문도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영화를 보면 되게 느낀 게 많거든요. 네. 아마 이제 꿈이라든지 그런 걸 결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자, 저는 이 영화 추천입니다. 저 역시 추천이고요. 이 영화의 추천사라고 한다면 소년팬이 마침내 오열하던 그 순간을 아무렇지 않게 볼 수 있는 관객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라는 것이 저의 이 영화에 대한 추천사입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 찡했고 많이 와닿았어요. 그 소년팬.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오히려 네. 절망이 아니라 희망도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 그 소년팬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 선수의 가족도 아니었고 네. 형제도 아니었고 말 그대로 팬이었죠. 정말 팬이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수들의 마음을 알고 울었다는 거죠. 정말 내일처럼 슬퍼하면서 울었어요. 또 지금은 울지만 나중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울음이나 이런 거에서 네. 저 선수들과 이 소년팬을 이어주는 가느다란 끈이 있다라고도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사인도 받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사회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게 아닐까. 그런 끈들이 내일이 아닌데도 네. 슬퍼할 줄 알고 네. 내 일이 아닌데도 화가 나기도 하고 내 일이 아닌데도 기뻐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연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라는 말을 쓰는 걸 테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소년의 울음이 지금은 절망이지만 그 속에서는 아주 미세하나마 희망이라는 게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추천을 드리고요. 영화가 워낙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나는 순간들이 많은 영화이기도 했고 네, 그랬습니다. 이 영화를 누군가에게 추천해야 한다면 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평소에 야구 많이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좀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추천하는 게 있고요. 네. 이 8개 구단 소유주들, 네. 기업인들, 오너들. 그렇죠. 그 오너들이 사실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 프로 구단이 잘 되는 게 과연 우리나라의 야구가 잘 되는 것인가. 속된 말로 갑. 네, 갑질을 좀 하지 말자. 그리고 오히려 사회의 리더로서 네. 그런 책임감 있게 좀 공헌하는 것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팀이 존속하고 또 만들어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네. 기득권을 조금은 내려놓고 하는 모습들을 리더로서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 영화의 비록 한마디 대사였지만 그 대사가 상징하는 게 매우 컸다고 생각해요. 그 기업에 대한 언급이 되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추천을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추천을 굳이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영화에 대한 추천 비추천 시간도 끝났네요. 네. 수기사, 이제는 네. 뭐 우리 뒤풀이하러 가겠지만 네. 그 전에 오늘 방송에서 네. 못다한 이야기라거나 오늘 방송에서 느낀 점이라거나 아쉬웠던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쉬웠던 게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말을 주로 이게 김 기사님이 하시고. 네, 지금 목 아파요. 수기사 단답식으로 끊어서. 그래요? 네.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신 있는 분야면 네. 아주 그냥 제가 목이 아프게 떠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왔는데 도움이 됐을라나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저는 할 말은 다 했고요. 네. 이렇게 뭐 우리들의 케미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야? 나한테 고백하냐 지금? 네. 아이고, 선임이 이러니까 나이 어린 선임이 그러니까 아이고, 받아들여야죠. 네. 네, 수기사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오늘 방송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사실은 좀 모르겠네요. 그래도 좀 재미있게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공지 아닌 공지사항이 될 텐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신상의 변화가 생겨서 앞으로 방송에서 제가 좀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비신의 영화방에서. 대신에 이제 박 기사와 천 작가가 어느 정도 방송을 꾸려줄 거고요. 또 한편으로 저의 뒤를 이을 어느 정도 방송을 이어갈 새로운 게스트들을 이제 기사들을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무비신의 영화방을 너무나 애정을 갖고 있는 만큼 조금 여유가 생기는 대로 다시 돌아와서 방송을 꾸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일단은 제가 방송에서 좀 비중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미리 공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수기사와 함께 진행한 오늘 무비시네 영화방의 제83방, 벌써 83방입니다. 네. 100회 찍고 가셔야지 어디 가십니까? 네, 제83방 파울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수기사. 불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